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사연 극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나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70세가 된 박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작년 이맘때 할아버지가 매일 되뇌던 말입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2년.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날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넓은 집은 너무 크고 비어 있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차갑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아버지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테니까요. 요양원 비용은 아버지 집 팔면 충분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마저 팔라고? 매달 찾아뵙기도 힘들어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둘째 아들도 형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양원 대신 선택한 그것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쉐어하우스였습니다. 쉐어하우스요? 그게 뭔가요? 할아버지도 처음엔 생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요즘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산다고요? 네, 각자 방은 따로 쓰시지만 거실이나 부엌은 같이 쓰시는 거죠. 혼자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번 견학을 가보자는 마음으로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어준 것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김정순이에요. 올해 68세고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여기 거실이에요. 다들 여기서 TV도 보고 수다도 떨어요. 넓은 거실에는 3명의 어르신이 더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봉수입니다. 72세예요. 반갑습니다. 정미자예요. 69세고요. 저는 이창호 71세입니다. 모두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는 공동 부엌이에요. 각자 해 먹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해 먹기도 해요. 정순이 할머니가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요리해요? 네, 특별한 날엔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 먹어요. 혼자 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신기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방도 구경해 볼까요? 개인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까지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 포함해서 40만 원이에요.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하죠. 요양원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읽은 듯 정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천천히요. 처음 한 달은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창호 아저씨가 죽 끓여다 주시더라고요. 창호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셨으면 누가 돌봐줬겠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봉수 아저씨인데서 많이 도움받았어요. 전국 갈 때 무거운 짐 들 때. 최봉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뭘요?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서로 도우면서 살다 보니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정미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되고 대화 상대도 있고 뭔가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직 요양원도 아니고 이상한 곳에 들어간다고 하면 걱정 마세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봉수 할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큰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버지, 그런 곳 괜찮으실까요?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한 달만 체험해 보자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나오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한 달 후에 아들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들이 더 안심하고 있어요. 창호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 오던 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와요. 제가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그렇게 박영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체험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할아버지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쉐어하우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 혹시 잠 안 오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실래요? 정순이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창호 할아버지도 앉아 계셨습니다. 첫날은 누구나 어색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밤새 뒤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집이 제일 편해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나눈 대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사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영수 아저씨 아침 드세요. 정순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저까지 같이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혼자 해 먹는 것보다 여럿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김치찌개에 계란찜, 나물 반찬까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식이었습니다. 맛있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자 모든 분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아저씨도 뭔가 해주세요.
우리도 남자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미자 할머니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라면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라면을 끓였습니다. 와, 이 라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영수 아저씨 솜씨가 좋네요. 사실은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할아버지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입니다. 영수 아저씨, 우리랑 같이 산책 안 하실래요? 창호 할아버지의 제안이었습니다. 산채죠? 네, 저희 매일 아침 7시에 근처 공원으로 산책 가거든요. 혼자 살 때는 집에서만 지내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도 함께 갈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죠?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저기 꽃 좀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봄이 오나 봐요. 영수 아저씨 사진 찍어 드릴까요? 사진요? 저를요? 내 기념으로요. 할아버지는 언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에 담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꿈이 생긴 것입니다. 영수 아저씨 혹시 화분 키워 보실래요? 미자 할머니가 작은 화분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화분요? 저는 식물 키우는 걸 잘 못해서.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몇 번 죽였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허브예요. 바질이라고 키우기 쉬워요. 바질이요? 네, 잘하면 요리할 때 넣어 먹을 수 있어요. 향도 좋고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질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새싹이 나왔네요. 정말요? 어디 한번 볼까요? 와, 진짜 나왔다. 영수 아저씨 손이 좋으시네요. 작은 새싹 하나에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토마토도 키워 볼까요? 오이는 어때요? 어느새 할아버지는 베란다 가득 화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저 작은 농장을 해보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농장이요? 네, 우리가 키운 채소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걸 더 크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70세가 되어서 새로운 꿈을 꾸다니 할아버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농장은 너무 큰 것 아닐까요? 정순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텃밭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근처에 시민농장이 있더라고요. 시민농장이요? 네, 한 평씩 분양받아서 채소 키우는 곳이에요. 처음엔 거기서 연습해보고 싶어서요. 몽수 할아버지가 두 손을 마주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해봐도 될까요? 저도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순식간에 모든 분들이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농장을 해보는 건가요? 네, 쉐어하우스 농장팀. 창호 할아버지가 우스꽝스럽게 말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5명의 어르신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큰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농사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근데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매일이 재미있어. 큰아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던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 농장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아들의 손을 잡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 모든 걸 아버지가 키우신 거예요?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까지. 작지만 알차게 가꾼 텃밭이었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했지. 식구들이요? 응, 쉐어하우스 식구들 말이야. 정순이 누나, 창호 형, 봉수 형, 미자 누나.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요양원 대신 이곳을 선택한 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천만의 말씀이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면 이런 삶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그럼 여기서는 어떠세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내 속도에 맞춰 살 수 있어. 그때 정순이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수 아저씨 점심 준비됐어요. 아드님도 함께 드시고 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머려 가족인데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말에 아들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들아, 봐라. 혼자 살 때는 누가 이렇게 챙겨줬겠니? 맞아요, 아버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쉐어하우스 식구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함께 웃고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영수 아저씨 신문에 나왔어요. 미자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저희가 신문에요? 네. 시니어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이래요. 할아버지와 쉐어하우스 식구들이 함께 키운 텃밭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그때 옆 텃밭에서 젊은 부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만난 젊은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토마토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럼 얼마든지 가져가. 할아버지가 키운 채소는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는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채소는 정말 달라요. 뭔가 특별해요. 그럴 리가. 그냥 정성으로 키운 건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채소들이 특별한 이유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키웠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마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라는 걸.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쉐어하우스 식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 요양원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창호 할아버지가 문득 물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지금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루하루가 똑같고 할 일도 없고. 맞아요. 저도 요양원 알아봤을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는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꿈을 꿀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봉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 맞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미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 정말 그래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금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몰랐어요. 요양원 대신 선택한 쉐어하우스. 그 선택이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의 절반 정도로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셋째, 새로운 꿈과 취미가 생겼습니다. 70세에 시작한 농사는 이제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었습니다. 텃밭을 통해 만난 이웃들,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오는 가족들까지. 다섯째,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쉐어하우스가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니어 쉐어하우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역 내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알아보세요. 요즘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직접 견학을 가보세요.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기 체험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의 시설에서 한 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처음엔 반대할 수 있지만 설명하고 설득하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쉐어하우스를 선택한 지 1년 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건강해졌고, 더 활기차졌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 반드시 요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영수 할아버지. 그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선택,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도 노후사연 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수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롭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접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혼자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70세에 새로운 가족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합니다. 쉐어하우스 식구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0세에 찾은 진짜 행복. 여러분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사연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